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갈 걸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투부정사는 총 세 가지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로 쓸 수 있는 친구였고요. 명사로 쓰였을 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 각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해석법이라든지 문법적 특징들 나오는 거 다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 법일 때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부사적 문법일 때는 하기 위해서라고 대부분이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동명사 마찬가지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친구를 동명사라고 이야기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와의 다른 점은 전치사 뒤에서는 동명사만 쓰일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투부정사의 특징과 동명사의 특징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준동사라고 해서 모형에서 출발해서 동사가 아닌 명사로 쓰이는 친구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동사의 특징은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부사의 수식을 갖고요, 태를 가지고요, 시제를 가지고요. 태 가지고 시제 가지는 거는 복습 계속해야 돼. 태 가지는 거에 대해서 B 플러스, 수동은 B 플러스 PP로 쓰기 때문에 앞에 투부정사만 붙였다는 거. 완료 시제 마찬가지 우리 완료는 have PP로 쓰잖아요. 앞에 to만 붙여준 거예요. 주절의 시제와 투부정사의 시제가 다를 때 우리는 완료 시제를 써주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꼴명사, 오구명사로 가집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줄 때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줍니다. 동명사의 특징 마찬가지 형식을 취하고 부사의 수식을 받고 t를 가진 B 플러스 ing에 동사의 ing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being pp가 되고요. 그 다음 주절의 시제와 동명사의 시제가 다른 경우에 have pp를 썼는데 have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였기 때문에 having pp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의 형태로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전체적인 설명이었고요. 오늘은요, 분사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 분사 파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너네 이제 다음번에 한 달 뒤면은 내신을 준비를 하잖아. 내신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시험에서 분사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 안 나왔다. 내가 진짜 손에 장지 질게. 정말로.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시 나오는 친구가 이 분수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해주는 거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수업할 때도 집중하고 집에 가서도 복습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나 찾아와. 진짜로 내가 밥 사줄게, 진짜. 알겠지? 들어갈게요. 분사입니다, 분사. 우리 두 가지로 종류를 한번 나눠볼 거야. 너네도 이미 이제 이름 같은 것들은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분사 두 가지 종류 뭐가 있지, 얘들아? 너? 그렇지. 현재 분사 뭐 들어보셨죠, 친구들? 현재 분사 들어봤었고요. 현재 분사가 있으면 또 어떤 분사도 있어요? 과거 분사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의 분사가 존재를 하고요. 분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현재 분사 생각은 어떻게 생겼을까?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 이거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미는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더 있어. 어떤 거냐면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왜 현재분사가 진행의 의미를 왜 가지나요? 이따가 마저 할 거니까 일단은 적어 두시면 돼요. 뭐뭐 하고 있는 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분사 모임이 규칙적이지는 않아. 현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동사 뒤에 ing를 붙여줘야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동사 뒤에 이를 붙여서 만들어주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불규칙한 친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고 같은 친구. 우리 고에서 과거 쓸 때 어떻게 써요? 고도 이렇게 쓰나요? 안 쓰잖아요. 어떻게 쓰죠? 웬 쓰죠? 그리고 형태 마지막 세 번째 자리에 나오는 이 친구를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쓰죠? 보드 이렇게 쓰나요? 안 쓰죠. 번이라고 쓰죠. 이런 식으로 과거분사 형태가 뒤에 ed가 붙는 게 아니라 모양이 지멋대로 바뀌는 친구들을 우리가 불규칙 동사라고 해요. 아마 중학교 때 외웠어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동사 뒤에 ed가 붙거나 또는 pt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거 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요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첫 번째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했을 때 뭐 쓰지? be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써주죠.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요 뭐뭐 되는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완료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완료 쓸 때 어떻게 써?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쓸 때 have, pp를 쓰잖아. had, pp를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pp 자체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 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분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이 분사가 문장에서 그러면 초부정사는 명사, 부사 세 가지로 쓰이고 동명사는 명사로 쓰여요. 분사는 어떤 순서로 쓰일까? 순서 명사로 쓰인다면 너무 명사 많이 쓰이는 거 아니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그래서 명사 부사 중에서 후부정사는 다 쓰이죠? 후부정사는 다 쓰이죠? 동명사는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분사는 나머지 두 개에 들어가는 거야. 분사, 분사. 이해됐어요? 그래서요, 분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사입니다. 첫 번째는 사로 쓰이고요. 두 번째는 부사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상용사로 쓰였을 때. 분사가 쓰였다는 건 문제에서 어떤 역할이 가능하다는 걸까, 친구들? 역할 뭐예요? 그래, 명사 수식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사를 수식해줄 때 위치가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사가 이런 식으로 있어. 요건 적지 마세요. 명사가 있을 때 나 만약에 명사를 수식한다. 투부정사도 협조의 역할을 하죠. 그쵸? 그때 투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줄까요? 아니면 앞에서 수식을 해줄까요? 어디에서 수식을 할까? 정혁아 어딜까? 왜? 이거는 긴 걸 앞에 보내, 뒤에 보내. 뒤로 보내버리잖아. 긴 건 무조건 뒤로 보낸단 말이야. 명사에서 이거 한 단어죠? 이거 한 단어죠? 근데 투부정사는 기본 몇 단어야? 기본 몇 단어야? 두 단어잖아요. 무조건 두 단어 이상이야. 그래서요, 투부정사는요, 뒤에서만 꾸며줄 수 있어요. 분사는 어딜까? 분사는 어디일까요? 앞일까? 뒤일까? 지우야 어딜까? 둘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쓸게요. 앞뒤 둘 다 가능합니다. 언제 앞에서 꾸며주고 언제 뒤에서 꾸며주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앞에서 꾸며주고요.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아, 같은 원리
걸리잖아, 그치? 두 단어 이상이면 너무 이 명, 길어지기 때문에 뒤로 보내버린 거야. 어렵지 않죠? 한 편 앞에서 꾸며주고요.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 보는 거예요. 근데 단어일 때도 뒤에서 꾸며주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여기 나오는 이 명사가 어떠한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단어들이야. 예를 들어서 something, everybody, anyone, no one 같은 친구들 있죠?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일 때는 무조건 뒤에서만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야. 여도 앞에 있는 명사가 thing이나 body로 끝나게 되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지 않겠어? 해석도 앞이나 뒤나 해석은 동일합니다. 현재 분사는요.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과거 분사는요. 뭐뭐 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능동과 수동의 의미죠.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되는 명사. 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이게 명사 수식했을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예요. 그럼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니? 분사는 간단해. 그거야. 분사는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고르는 문제로 자주 칠 때가 되는 거야. 거의 다른 것보다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무슨 차이야?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지금? 무슨 차이야? 대답. 능동수동태의 차이잖아요.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의 차이잖아요. 그죠?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땐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우리 보어 자리에도 나올 수 있어요. 보어 자리. 보어 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격 보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적격 보어가 있겠죠. 주격 보어 자리에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주격은 몇 식에서 쓰이는 친구야? 이 형식에서 쓰이는 친구죠. 대표 동사가 어떤 동사예요? 이 형식에? 비동사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또 나눌 거예요.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온 경우, 비동사 뒤에 t가 나온 경우,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나온 경우, 여기서 아까 그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의미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be 플러스 ing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친구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진행형.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친구도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봤니? 얘 어디서 봤니? 무슨 모양이야 이거 지우야? 무슨 모양이야? P 플러스 PP. 에라 이 자식아. 이게 무슨 말 많이 보지 않았어? 맞지? 송이야 이거 뭐야? P 플러스 PP. 수동태잖아. 수동태잖아, 얘들아.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지?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뭐뭐, 되다, 되어지다, 당하다, 받다.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 분사에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 현재 분사에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보어, 우리 오형식 정리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쓰는 동사들 민서야. 듣고 싶냐? 원래 복습 안 할래? 수연아 기억나니? 네. 뭐야? 뒤질래? 뒤지고 싶구나 내가.
소연아, 기억나니? 오형식 했던 거 기억나니? 막 우리 사역동사, 지각동사, 막 준사역동사, 일반동사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야. 얘들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다. 구멍 좀 쳐 막아라, 이 새끼들아. 물을 부어주면 구멍을 좀 쳐 막으세요. 예? 민서야, 알겠니? 간단하게만 할게요. 말로만 조금 할게. 자, 막하래, 막하래. 메이크 해브렛. 메이크 해브렛. 시키는 동사라고 했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지급동사.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notice, observe 같은 친구들. 알아차리는 동사들이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과 ing가 나옵니다. 일반 동사. 지각 동사도 아니고 사역 동사도 아닌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하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준사역 동사. 투가 있었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럼 퀴즈. 내가 지금 말한 것 중에 ing는 누구만 얘기했을까, 지우야? 집중해. 민서야, 누구만 얘기했을까? 아니, 이게 다 이렇게 끝것 같거든? 내가 보일 것 같거든? 다들 한 번씩 보면서 얘기했는데, 다들 끝 말이지? 근데 왜, 지금 내가 왜 그런 거지? 성경아, ing. 지각 그때 ing 썼잖아, 얘들아. 지각동사, 이 자식들아. 지각동사요. 지각동사 종류 굳이 안 쓸게요. 이젠 좀 아세요. 지각동사고요. 요것도 써놓으세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때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반동사 중에서 동사가 아니라 ing를 쓰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어. 외워두세요. 네 가지 동사들은 이 친구들은 원래는 일반 동사예요. 원래는 일반 동사지만 투부정사가 아닌 ing를 쓰는 친구들이에요. 백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도 쓰기도 해요. 하지만 ing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써 놓은 거예요. 어렵니? 그럼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해줬던 오형식 파트를 찾아서 복습을 하렴. 알겠죠? 어려우시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 계속했던 건데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자리에 후부정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 pp가 오는지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는 동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사를 확인했는데 막 메이크 같은 사역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지. 이 자리에 헬프가 나왔어요. 그럼 누굴 써줘야 돼? 동사 원형이나 수부정사를 써야 하고요. 근데 후가 나왔네. 그럼 누굴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TP는 언제 쓰이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일 때 쓰이는 친구라고 그때도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 안 되시면 그때 강의 다시 찾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야. 형용사는요, 명사 수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능동으로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ing, 수동으로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t를 써야 한다. 이게 중요했던 포인트였고요. 3번이라고 해서 형 역할은 물론 명사 수식과 보어 자리에서 끝이 났지만 가장 많이 또 친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감정 형용사야. 감정사는 어떤 거냐면 감정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거 안 써도 돼요.
excite, 흥분시키다라는 동사예요. 여기 뒤에 ing를 붙이면 exciting이 되는 거고요. pp를 붙이면 excited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되게 많이 봤던 형태들 아니니? 맞죠? 이런 식으로 감정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pp를 붙이게 되면 감정 형용사라는 게 돼요. 감정 형용사. 이 감정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도 중학교 때는 엄청 많이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는 한 100문제 중에 하나? 그래도 우리가 알아놔야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 형용사예요.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요. 현재 분사는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분사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고 과거 분사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요. 즐거움을 느끼게 한 건지, 나는 즐거움을 느낀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때문에? 방학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게 했어요? 즐거움을 느꼈을까요? 즐거움을 나는 느낀 거야. 그러면 누굴 찍어주면 돼요? 이걸 찍어주면 돼요. 그럼 봐봐. vacation이 주어가 되는 거야, 이제. 그 방학이요. 아, 일단 이거부터 하자. 누가 와야 될까? The vacation was exciting, excited. excite 와야죠. 방학 자체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 방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방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exciting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거를 보자. Vacation made me exciting, excited. 누가 나와야 될까요? 왜요? 주어는 얘잖아. 느끼는 건 나야. 지금 몇 형식일까요? 오형식 문장이고, 오형식 문장에서는 이 목적격 보어는 주어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의 관계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의 의미상의 주어인 목적어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excited 나와야 되겠지. 이해됐어? 되셨죠? 그러면 무조건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이니까 아니면 무조건 일이고 아니면 무조건 ing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 was bored이라는 게 있고요. I was bored라는 게 있습니다. bored이 뭐야? 지루하다서 지루하다에 ing와 pp를 붙여서 지루함을 만들었어요. 아래는 건 무슨 뜻일까? 둘 다 사람이야. 둘 다 사람이야. 아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지루함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위가 불가능할까? 가능해요. 알겠죠? 사람이지만 가능합니다. 왜? 내가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런 경우에는 I was boring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는 아마 중학교 때 많이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고요. 아까 위에 쓴 것처럼 ing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 pp는 감정을 느끼는 거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분사가 하로 쓰였을 때의 용법을 정리한 거야. 어렵니 혹시? 괜찮아?
소연이, 어때? 괜찮아? 복습 좀 더 해? 알겠지? 지우도 복습하셔야 돼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험 무조건 나와요.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부사로 쓰였을 때. 분사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문장에서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사로 쓰였을 때 이거를 너네가 조금 익숙한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 요 친구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분사 구문?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분사 구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테고 시험도 많이 나오는 건 너네도 알고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치는지 지우 알고 있어? 분사 구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 중요하지?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분사가 또 쓰이지만 부사로도 쓰여요. 문장에서 부사로 우리는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사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요. 부사절을요. 부사수로 만든 친구를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사절을 부로 만든 친구를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부사절이 도대체 뭔데? 절이야, 절. 절이면 이 친구 절이잖아. 뭘까, 절이? 절이 뭐야? 절이 뭐야? 절이 뭐니? 수어 동사를 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절이 이렇게 품색을 가지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종속 접속사입니다. 참고로.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온 그거는 부사 절이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부사구가 뭐예요? 부사구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부사구는 뭐겠니? 현재 분사와 PP가 되겠죠. 이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접속사 주어 동사를 ing로 바꾸는 걸 우리는 분사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를 어떻게 ing로 바꾸냐 이걸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첫 번째 거 해볼게요. 첫 번째 접속사가 나왔고요.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이 친구는 종속절이잖아 친구들. 이 친구는 종속절. 다른 말로 부사절이라고도 하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주절이 있어야 되겠죠? 주절이 뒤따라서 나올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주어를 혹시 모르니까 주어 동사를 다시다시를 붙여줄게요. 다시다시를 붙여줄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뭐가 있냐면 얘랑 똑같네. 똑같네. 영어에선 같은 걸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같은 거 쓰기 싫다. 그냥 없애야겠다. 안 써야겠다. 안 써주는 거야. 누구를 안 써줄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은 경우에 누구를 하나를 안 써거든? 그럼 누구를 안 써줘야 될까, 친구들? 문장의 주인? 얘는 주절이잖아. 문장의 주인이잖아. 얘를 안 써줘야 될까? 누구를 안 써줘야 될까? 당연히 얘를 안 써줘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주어 다시를 생략할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 친구를 지울 겁니다. 지울 겁니다. 주어를 지웠어요. 근데 보니까 접속사도 굉장히 쓰기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접속사도 생략했어. 앞에 있는 이 접속사도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분수분비라고 해서 무조건 접속사를 생략하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땐 살려두기도 합니다.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땐 접속사는 그냥 냅두기도 해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은 생략을 하기 때문에 주어도 없애고 접속사도 없앴어. 그럼 봐봐. 얘네 두 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없으면 지금 문장이 어떻게 돼?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접속사 없이 이렇게 동사 쓸 수 있었나? 못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사를 동사가 아닌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 동사 다시에다가 뭘 붙여줬어?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 준 거야. 현재 분사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현재 분사 구문. 알겠지? 이게 현재 분사 구문. 현재 분사 구문 이렇게 주절에 앞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경우에는 뭐야? 아까 말했던 접속사,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뒤에 있던 거야.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뒤에 있는 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적어놓고 너네가 알아야 되는 해석은 이거. 뭐뭐 하는. 저거만 넣으세요. 통수를 쓴 거야. 세 번째를. 유야. 첫 번째 게 뭐라고요? 뭐라고? 야, 근데 무조건 주어 생략이에? 조건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주어가 생략이 안 될 때도 있어. 이따가 할 거거든. 그래서 주어 같은 주어를 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같을 때만 주어를 생략할 거야. 그러면 또 누굴 생략해야 돼? 접속사도 생략하셔야 돼요. 접속사도 생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동사에 ing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물론 ing인지 pp인지 뭐 고르는 문제는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서술형으로 가끔씩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이 분사 구문을 다시 부사절의 형태로 만들라는 거야. 문제를 봤는데 이거 쓰지 마. ing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나왔는데 얘를 부사절로 고치시오래. 그럼 부사절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던 이 과정들 있죠? 이거를 다시 예를 들어서 생각을 다시 살리고 뭐 살려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랬지? 주어를 생각했었지. 주어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살려줘야 돼. 다시 살려줘야 돼. 근데 주어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살려? 그래, 맞아. 얘랑 같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했던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뒤에 있는 주어를 여기다가 갖다 박으시면 돼요. 맞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접속사를 써줘야 돼. 근데 어떤 접속사를 써야 되는지는 아마 주어지기도 할 거고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의미대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뭐야? 접속사 누구 쓰면 돼? when을 쓰면 되고요. 주어가 동사하기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면 because를 쓰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의미 맞는 접속사를 일단 넣으시면 돼요. 그때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ing 어떻게 해야 돼? 얘 없애주면 되잖아. 근데 ing 없애고 그대로 냅둬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시제도 맞춰야 되고요. 수도 맞춰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동사가 과거 시제였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가 예를 들어서 making이다 얘들아. 그러면 making이었어. 그럼 ing를 make 되잖아. make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 과거 시제였으니까 얘도 과거 시제로 made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되셨죠?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이 과정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요거 무조건 알아두세요. 무조건. 만드는 과정이었어. 근데 우리 과거 시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책감이 나오는 건 내가 아까 손에 잠을 들었던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현 과거 분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겠다는 거거든. 과거 분사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우리 능미를 가진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써? 접속
했잖아. 과거를 우리 무슨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 그럼 원리 원문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주어 동사를 그대로 써주면 될까? 어떻게 써줄까?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써볼게. 주어와 주어 다시가 같아. 얘네 둘이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책을 지우려고 하는데 누굴 지운다? 주어를 지울 아니죠. 접수 뒤에 있는 주어를 지웁니다. 이 친구 생략할 거야, 없앨 거야. 두 번째, 뭐도 지워요? 접속사도 지울 거야. 무조건 아니고요. 의미 강조할 땐 남겨두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가 중요하지? 동사에다가 아까 우리 세 번째 과정이 뭐였어? 동사가 ing를 붙이는 과정이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주어 생략했고, 접속사 생략했고, 마지막으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는데 동사가 누구야? 얘 동사야? 얘 과거분사잖아. 과거분사는 형용사 아니면 분사라며. 동사야? 아니잖아, 그치? 동사의 역할을 못해, 얘가.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야? 없어? 동사가 없니? 동사 누구지? 얘가 동사인데 얘 비동사잖아. 얘 비동사란 말이야. 동사 이런 거 없어요? 비동사는 있잖아. 그치? 비가 동사예요. 그럼 우리 ing는 어디다가 붙여줘야 돼? 뒤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돼. 그럼 뭐가 돼? 얘들아, 뒤에다가 ing 붙이면 빙이 되지 않나요? 맞죠? 빙이 돼요. 예를 들어서 is라는 비동사가 나왔어. 여기에 ing를 붙여도요. ising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빙이 됩니다. 얘 원형은 뭐니까? 비니까요. 뒤로 바꿔서 ing를 붙여주는 거야. 맞죠? 빙이에요. 영어에서는요. 빙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빙 뒤에다가 ing를 붙이고요. 빙을요. 생략했어. 됐어? 생략했어. 남는 건 누구? 픽, 픽, 픽. 됐어요? 이게 과거 분사 구문.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렇게 PP가 나오는 구문도 있습니다. 해석이 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뒤에 있을 땐 뭐뭐 된 채로 라고 해석을 하지만 요것만 알아두세요. 저거만 두시고요. 알아두는 건 되는 이라고 해석이 된다만 알아두세요. 다시 아까 우리 또 했을 거야.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오냐? ing가 나올 때는 아까 했으니까 pp가 나오고 나서 과거분사 구문 어쩌고저쩌고가 나왔어. 요런 구문인 거야. 얘를 부사절로 바꾸시오래. 이 과거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시오. 어떻게 바꿀래? 송이 어떻게 바꿀래? 그러니까 주어를 또 살려야지 얘들아. 주어를 없애버렸잖아. 그럼 주어를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절이니까 주어 동사로 써야 되잖아. 근데 주어가 없는데 얘 어떤 주어인 줄 알고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 얘랑 똑같이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복수 붙여놓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뭘 살려야 돼? 우리가 뭐로 썼었지? 접속사 없앴네. 그럼 접속사도 살려주시면 되겠죠? 요렇게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 요렇게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야. 뭐 해야 돼, 이제? 오, 가운데 뭐가 또 있었지? 김 또 생략이 됐었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잉의 ing를 떼시고요.
이 B를 수일치, 시제일치를 맞춰서 is를 쓰든 was를 쓰든 were를 쓰든 am을 쓰든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분사구문. 근데 과거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라고 할 때 자꾸 너네가 이 PP를 자꾸 건드리거든? 건드리시면 안 돼요. 과거 분사구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알겠죠? PP가 나오면 앞에 be이 생략이 됐다는 걸 기억하고 비동사를 살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집에 가서 강의 10번이고 100번이고 돌려보세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시험 포인트고요. 두 번째 나오는 시험 포인트는요. 당연하게도 ing와 pp가 나오고 이거를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됐어요? 어떻게 맞출래? 어떻게 맞출래? 수연아, 어떻게 할래? 해석을 할래? 그치? 아까 해석이 다르기도 했어요. 아까 ing 현재 내가 해석을 뭐뭐 하는지라고 했고 과거분은 뭐뭐 된? 그쵸? 그렇게 결국에 대전의 차이 뭐야 그래서 능 ing랑 고르는 문제는요 무조건 능과 수동을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 능동 수동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 수어가 없어서 능동 수동 확인을 못해. 어떻게 해줘야 돼? 얘랑 똑같지 않았니? 그치? 얘랑 똑같지 않았니? 그래서 생략된 거 아니야? 그럼 누구와의 능동수동 관계를 확인해야 돼? 구절의 주어와의 능동수동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ing, pp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주어와의 능동수동을 쳐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아주 중요한 거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주어와의 능동수동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랑 똑같아 보이죠? 아까랑 똑같아 보이죠? 조금 다르게 쓸 거야. 뭐냐면 이번에는 주어와 주어 다시가 달라요. 아까는 얘랑 했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없애버렸잖아. 근데 이번엔 얘랑 달라. 달라. 다르면 얘들아 생략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주어 다시는요, 그냥 상태로 냅둘 거야. 얘 그냥 냅둘 거야.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냅둘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뭔가 보기가 안 좋아. 그냥 짜증나. 접속사 쓰기 싫어.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해버렸어. 접속사는 생략을 했어요. 영어도 이상해. 또 생략을 했어요. 똑같아. 접속사를 생략하니까 동사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래서 이 동사의 모양을 뭘로 바꿔줬어요?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줬어요. 되셨죠?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나서 뒤에 ing가 바로 뒤따라서 나오기도 하고요. 너네가 이거를 분사구문인지 너무 모두가 채서 앞에서 나 분사구문이야 라는 신호로 with를 써줍니다. 접속사 대신에.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우리는 여기 위에다가 독립 분사구문 그냥 분사구문이 아니라 독립 분사구문 또는 with AB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독립 분사구문이 일반 분사구문과 다른 점이 뭐예요? 주어가 생략이 되지 않았다. 이게 다른 점이야,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주어가 생략이 되지 않았다가 차이점이고요. with AB 구문이라고 했는데 A는 누구야? 얘겠고요. B는 얘가 B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할 거야. 예, 뭐뭐 한 채로. 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같은 거 계속 같이 써, 얘들아. 그래야지 기억이 남는다.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엔 수동으로 쓸 거야. 이번엔 수동으로 쓸 거야. 주어와 주어 다시가 같으면 생략을 하겠지만 달라요. 그럼 주어 다시 생략하나요? 안 하나요? 생략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대로 살려둘 거예요. 접속사 꼴보기 싫어. 접속사는 생략해 버릴 거야. 접속사는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려고 했는데 둘 중에 동사가 누구라고요? B가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B에다가 ing를 붙여서 뭘 만들어줘요? 빙을 만들어주고요. 영어에서 빙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ing가 붙고 없어지고요. 남는 건 뭐야? 주어 PP. 주어 PP가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못 알아챌까봐 with를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럼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 구문이 나왔을 때 얘들아 아까 우리가 수락차이는 능수동사라 그랬지? 근데 누구 능수동을 확인하라고 했었지? 주절에 주어와의 능수동을 확인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능수를 누굴 써줘? ing 수동은 누굴 써줘? pp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명사가 나온 거야. ing pp를 고르는 문제인데 앞에 명사 나와버린 거야. 뭐 힘이 있으면 안에 with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with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pp 고르는 문제니까 능수인지 수동인지 고르는 문제일 텐데 얘는 능수동을 확인해야 할까? 네. 얘는 주절의 주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앞에 있는 명사와 능수동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왜? 명사가 주어니까. 단순히 주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확인했을 때 능수를 써줘요? ing. 수동을 써주는 거야. 이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 내가 손에 장을 짖은다.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좀 어려울까요? 어렵나요? 송이 괜찮니? 안 괜찮아? 많이 봐야 돼, 집에 가서. 이거 과정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혼자서도. 알겠죠? 지우도, 연우도, 연우야. 집중을 못하네, 아파서. 그래서 교재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 분사 특징도 쓰자,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노트 한 번만 더 피자.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의 특징을 정리했던 것처럼 분사의 특징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아, 얘들아. 똑같아. 걱정하지 마. 분사의 특징은 뭐겠어? 동사, 얘도 원래 동사였던 거잖아. 그치? 그럼 동사의 특징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첫 번째 특징 뭐였죠? 네,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좀 쉽게 문제에 접근을 하면 아까 우리 ing랑 pp 고르는 문제가 있었잖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ing인지 pp인지를 좀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ing는 능동이었고 pp는 수동이었죠. 이 말은 뭐냐면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ing 뒤에 뭔가 명사가 나왔어. 목적어가 있어. 그럼 누구 고르면 돼? 능동 고르면 돼. 근데 ing 뒤에 뭐 이거 고르는 문제 뒤에 바로 막 전명구 같은 친구들 아니면 부사 이런 친구들이 나왔어. 그럼 누구 고르면 돼? PP 고르면 돼요. 물론 예외들이 있죠. 일형식이나 사형식 같은 친구들 예외가 있지만 스크롤은 이렇게 찍으면 그냥 맞아버려. PP 볼 때도 모르겠어. 아씨 이거 내가 공부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뒤에 명사 유무로 판단하세요. 명사 있으면 ing 고르시고요. 명사 없으면 PP 고르세요. 알겠죠?
그럼 5개 중에 4개는 맞아요. 두 번째,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의 수식을 받죠? 세 번째, 뭐야? 네, 해부터 일단 쓸게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능동과 수동으로 나눌 거고요. 능동이면 당연히 어떻게 쓰면 돼요? ing 쓰면 되죠? 수동이면 우리 뭐 썼었니? 원래 being pp가 되는 건데 being 어떻게 했어? 생각했지? 그래서 과거분사가 수동의 의미라는 거야, 얘들아. 네 번째, 시제를 가진다. 어떤 시제 있었죠?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었죠? 단순 시제일 때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그냥 ing와 pp가 단순 시제잖아요. 근데 주절의 시제와 분사의 시제가 다른 경우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의 완료 시제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 완료 시제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 얘들아? 원래 have pp였는데 have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 ing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맞죠? 그러면 과거분사의 완료는 어떻게 써야 될까? 과거분사의 완료 시제는 어떻게 써야 될까? 빙비 pp? 완료가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완료는 뭐야? have pp죠. 수동은 뭐예요? 이 pp죠.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요? 합치면 have been pp죠. 근데 여기에 뭘 붙여줘야 돼? ing 붙여줘야 되죠? 요렇게 쓰시면 돼요. having been pp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됐죠? 안 되면 외워야지 뭐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알겠죠? 당장 한 달 뒤에 내신이니까 외우세요. 오케이? 다섯 번째.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다. 근데 이 친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우리 ing가 나왔든, pp가 나왔든, ing가 나왔든, pp가 나왔든, 어떻게 봤니? 만약에 앞에 명사가 없으면 이 친구와의 관계를 능동수동을 확인했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는 이 친구라는 거잖아. 주어 자리지?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 그리고 앞에 만약에 명사가 있어. 명사가 있으면 얘와의 관계를 확인했었지?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주어잖아요. 그럼 의미상의 주어는 다 뭐야? 다 주어야. 그래서 주격으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됐니? 됐죠? 끝. 없어, 이제. 문제 풀면 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주로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요, 나는요, 가졌는데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딸을 가지고 있어요?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요,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딸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딸을 가지는 거야. 원하는 거야, 원하게 되는 거야. 원하는 거지?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 능동이죠? 그래서 호핑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얘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우리 나중에 관계대명사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길게 하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으니까 얘 주격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일반 동사가 나오면 ing로 바꿀 수 있어요. 현재 분사로.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지금 알아둘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유일한 것인데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너의 미소이다. 이 유일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 만들게 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잖아. 능동관계죠? 그래서 ing가 쓰인 거고요. 작가인데요. 그녀의 재치로 유명한 알려진 작가는 책을 출판했다. 작가는 알게 된 거야, 알려진 거야. 알려진 거죠? 수동의 관계니까 PP를 써준 거야. 이런 식으로 능동수동만 제대로 파악하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쵸? 어려울 거 없죠? 다시 볼게요. 능동, 수동 관계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능동은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된, 당한, 해지느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첫 번째 거, 정답 뭘까요? 인구의 80%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왔대요.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어떤 민족으로부터 왔냐면,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민족일까? 말해지는 민족일까? 말하는 민족이잖아. 그치? 그러면 ing를 쓰면 돼요. 민족은 말하는 거잖아. 이 그룹 애들이 말하는 거잖아. 항상 있어 왔대요. 뭐가 있어 왔냐면 권고가 있어 왔대요. 어떤 권고냐면요. 운동선수들에게 음식에 대한 권고가 있어 왔는데요. 어떤 음식이냐면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권고가 만든 거야? 만들어져 있는 거야? 만들어진 거지? 그쵸?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made를 찍으시면 돼요. 이거 풀어왔죠? 해볼게요. 지우야, 첫 번째 거 뭘 쓰면 될까? 그들은 도왔어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허리케인 후에 도움이, 그렇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 거야. 필요된 거야. 필요로 한 거죠? 그럼 누굴 쓰면 돼요? 리딩을 쓰면 되죠. 연우 풀어왔니, 혹시 이거? 뭐야, 이거 리딩이야, 레드야? 리딩이에요. 좋아요. 팀은 팀인데요. 어떤 팀이냐면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은 훌륭한 학생들을 가졌다. 팀은 프로젝트를 이끄는 거죠. 이끌리는 게 아니라 이끄는 거죠. 그래서 리딩. 그다음 민서 스플린이에요. 그 스노우스톰은요. 눈보라는 영향을 끼쳤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 여행한 사람들이야, 여행되는 사람들이야. 여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트래블링. 여기 공통점 조금 보셔야 돼요. ing 나왔으니까 명사 나왔죠? ing 나왔으니까 명사 나왔죠? 얘는 예외예요. 폼은 부사인데요. 트래블링은 원래부터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일 때 뒤에 목적어가 없는 친구인 거야. 그래서 80%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송이야, 유징이야, 유즈드야. 유징이죠. 드라이버들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니까 유징이고요. 뒤에 명사 나온 거 보이시죠? ing니까 프로듀스예요. 이유는요. 토일렛 페이퍼는 사용하는 걸까? 사용되는 걸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PP를 썼으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전명구만 나와 있잖아. 그지? 명사 없이. 그 다음 소연이 뻥치예요. 학생들은 가르치는 거야?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토우트고요.
보이세요? 뒤에 전명구 나온 거 보이시죠? 명사 없이. 요렇게 ing랑 과거분사 고르는 문제 나왔을 때 명사 유무로 판단하면 지금 봐봐. 6개 중에 한 개는 다 적용되는 거잖아. 10%는 먹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요거 7번 정혁이 쓰면 돼요. 이유는요? 왜 틀려? 보낸 거야? 보내진 거야? 보내진 거죠. 그리고 뒤에 명사도 없고요. 됐죠? 아주 이지, very easy. 아닌가? 지우야, 이지해? 분사구문의 의미절을 찾아라. 분사구문 아까 설명했고요. 의미상의 주어도 아까 설명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작은 박스에 들어있는 캣은요, 고양이는요, 행동을 한대요. 어떤 행동을 한대요? 누구처럼? 유동체처럼 행동을 한대. 액체처럼 행동을 한대, 액체. 왜 그, 고양이도 원래 액체 같잖아. 아이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 고양이 키워? 진짜 액체 같아? 그래? 되게 신기한 사진 많던데. 요렇게 ing인지 고르는 문제는요. 100% 그냥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분사구문 고르는 문제에서 뭘 찾아야 돼? 의미를 찾아야 돼. ing, pp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앞에 명사 있는 거는 명사 없죠? 그럼 얘 주어는 누구야? 그렇지. 얘로 봐야지. 주절의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지. 고양이가 거야? 채워진 거야? 공간을 채운 거야? 채워진 거야? 채운 거야? 채워진 거야? 고양이는 채운 걸까? 채워진 걸까? 거죠? 공간을 채운 거죠? 빌리. 어때? 괜찮아? 할만해? 어, 중국 소로 알려진 토푸는요, 두부래요, 두부. 두부의 단백질은요, 더 작아요. 고기의 단백질의 퀄리티보다 더 적대요. 그러면 또 나왔네요, 뒤쪽에. 그럼 분사구문 문제네요. 맞죠?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명사 없네. 그럼 이 친구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부의 단백질이야. 두부가 아니라 두부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안 거야? 알려진 거야? 알려진 거지. 그러면 논을 써주면 되는 거지. 되셨나요? 어려울 거 없죠? 보자. 지우야, 첫 번째 거. 의미상의 주어, 밑줄 긋고, 어법상 적절한 표현. 뭐라고? 일단 루킹이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마이 골드피시죠? 나의 금붕어는요, 표면을 수영한대요. 근데 어떤 금붕어냐면 먹이를 찾는 금붕어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룩보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뭐뭐를 찾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를 찾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금붕어는 찾게 되는 거야. 찾는 거야. 찾는 거잖아. 능동이니까 ing. 연우야, 유진이요. 의미상의 주어 누군데요? 피플이겠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요, 여전히 경작한대요. 작물들을 뭘 사용해서? 간단한 손도구를 사용해서, 농작물을 경작한대요.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징. 좋아요. 민서, 레프트요? 의미상의 주어 누구예요? 그는요, 나게 된 거죠?
그는 떠난 겁니다. 그는 떠난 거예요. 남겨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긴 게 아니라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분사니까 뒤에 명사 없이 나왔죠? 유징은 뒤에 명사가 있고요. 룩폴도 뒤에 명사가 있고요. 됐죠? 그 다음 송이야. 임프레스요. 이유는요? 의미상의 주어 누구야?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명사 없죠? 그럼 누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지? 여기 생략된 주어가 왜 생략됐다 그랬지? 똑같아서 누구랑 똑같아서? 얘랑 똑같아서 지운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원래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맞다? 그럼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결국? 얘랑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들은 감명시킨 거야? 감명받은 거야? 감명받은 거죠? 그래서 PP 뒤에 명사 없고요. 그 다음 수연아. 맞아요. 이유는요? 의미상주어 누구예요? 그 회사입니다. 그 고무타이어 회사가요. 생각한 거야? 생각이 된 거야? 생각한 거예요. 뒤에 목적어 있나요? 네, 이 친구가 목적어죠.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죠. 그 다음 소연아. 틀렸어요. 이유는요? 그렇지. 인도의 왕은요. 수여된 거야? 수여하지 얘네가 주는 거겠죠. 그래서 옷버링이 나와야 되고요. ing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나온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ing PP 고르는 문제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위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요, 카드를 집어넣었어요. 어디에? 마그네틱 스트립. 자기 띈 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푸딘. 자기 띈 선이 ing인지 pp인지 고르 고르면 돼요. 얘가 위드에서 A와 B의 자리고요. 그 자석을 가진 선이 페이스인지 페이스인지 고르시면 돼요. 위쪽으로 한 건지 향하게 된 건지 누가 와야 될까? 누구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 여기 앞에 나온 A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선은요, 향한 거예요. 선 자체는 향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싱이 나와야 되고요. 아래도 골라보자. 정혁아, 뭐야? 뭐라고요? ing요? 왜요? 걔는 짓게 되는 거예요? 짖은 거예요? 짖은 거예요, 하루 종일. 지우야, 한드, 이유는 에어컨이 켜진 거지, 킨 게 아니라 켜진 거죠. 그래서 한드가 와야 되고요. 연우야,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이유는요? 그 문이 열린 채로 남은 거야? 남겨진 거야? 남겨진 거죠. left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민서. 맞아요. 이유는요? 나의 눈이, 그의 눈이, 그렇지. 고정 스크린에 고정한 거야? 고정된 거야? 고정된 거죠. 그래서 픽스. 있을 수도 있.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접속사는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마세요. 부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접속사의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접속사 취소. 그래 니들이 생각해버려 마음속으로. 알겠지? 결국에는 앞에 주어가 있어 없어?
없죠? 누구와의 관계를 보면 돼? 얘랑 관계를 보면 되지. 종이는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죠. 나는요, 채인 거야, 채워진 거야? 채인 거잖아. 그쵸?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게요. 감정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아까 감정동사 나왔을 때 ing면 뭐라 그랬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PP면 감정을 느끼는 거라 그랬죠? 똑같이 행동했어요. 어떤? 즐거운 매치인데요. 즐거운 매치인 거야.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매치인 거야. 즐거움을 느끼는 매치인 거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기뻤어요. 카드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기쁜 거야. 엔드로 연결이 됐죠? 키가 결국에는 주어잖아. 그는 기쁨을 느낀 거야. 기쁨을 느끼게 한 거야. 기쁨을 느낀 거죠.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 감정동사가 도대체 무슨 종류가 있는데요. 외우시면 됩니다. 송이야, 첫 번째 거 뭐야? 서프라이징? 드드 이유는요? 그런 거 같아요. 입니다. 표정. 룩 표정.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표정일까? 놀라움을 느낀 표정일까? 느낀 표정이겠지?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수연아, confusing 이유는요? 그렇지. 정보가 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야. 초롱스러움을 느낀 거야. 느끼게 하는 거지, 정보는. 그래서 ing. 소연아, 이디어 이유는요? 그렇지. 그 회사에 있는 그녀의 친구는 당황한 거야.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한 거야. 느낀 거죠. 당황스러움을 느낀 거죠. 그 다음 정혁아. 드디어 이유는요? 학생들은 빠르게 절망감을 느끼게 한 거야. 절망한 거야. 절망한 거니까 이디. 이유야. disappointed being. 이유는요? 그렇지. 결과가 실망스럽게 한 게 아니라 실망스러운 거니까요. 어려울 거 없었고요. 오늘 3개나 나갔거든, 얘들아. 그래서 복습해야 될 게 엄청 많아. 근데 엄청 중요한 파트라고 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요, 얘들아,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맞춘 사람 집 갈게요. 왜? 97번에 4번 맞춘 사람 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씨, 10시 너무 소한데. 갔다. 너네 2분 풀 수 있니? 나 2분만 차 빼고 잠깐 갔다 와도 돼?